조선 말기 한 노인이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차라리 자신의 목을 치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었습니다.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날카로운 도끼 앞에서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던 최익현의 기계 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역사 속 인물들의 숨겨진 불꽃 같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는 원래 조선의 평범한 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외세가 조선을 삼키기 시작하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최익현이 믿었던 것은 위정척사였습니다.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에게 바른 것이란 조선을 지탱하던 유교적 질서였고 사악한 것은 일본과 서양의 침략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보수적인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실제로 나라 자체가 무너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는 무조건 권력편에 섰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지지했지만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백성이 고통받자 직접 상소를 올려 비판합니다. 당시 권력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상소 이후 그는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에서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엄격한 선비였던 그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하던 주민들도 점점 그를 따르게 됩니다. 유배가 끝나 육지로 돌아갈 때 일부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최익현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끼를 들고 궁궐 앞으로 갑니다. 조약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을 치라는 상소였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운명을 절박하게 바라봤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며 조선은 점점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능 약이 체결됩니다. 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가자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 직접 의병을 일으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무려 74이었습니다. 젊은 장수도 아니었고 승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선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요. 결국 일본군에게 체포된 그는 대마도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도 일본은 갓을 벗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단식을 시작했고 일본 측이 물러난 뒤에야 중단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단식 끝에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령의 몸으로 유배 생활을 버티다 병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죽음의 방식보다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았던 태도였습니다. 사실 최익현은 지금까지도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시대 변화를 거부한 보수적 유학자로 보기도 하고 끝까지 나라의 명분을 지키려 했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흔들리던 시대 그는 끝까지 의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남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현실과 신념이 충돌하는 순간 과연 사람은 어디까지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